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심리학과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조명국입니다. 선생님, 네. 외람되지만 네. 연애 잘하세요? 연애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서울대 심리학과 나온 거랑 관련이 있나요? 서울대 심리학과 나온 거랑 연관이 있어진 것 같아요. 막상 다닐 때는 네. 내가 심리학과에서 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건 없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 상담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공부를 많이 해서 심리학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보통 이렇게 심리학과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내 마음 읽어봐. 그렇죠, 그렇죠. 여자 마음도 막 이렇게 보이세요? 여자 마음,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꼭 여자여서는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떤 거에 불안해하는 것 같다, 어떤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조금은 더 보이죠.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거를 학생 때는 못 활용했고 지금은 좀 활용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심리 상담 많이 하면서?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이 이런 거에 힘겨워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말은 좀 안 해야겠다 라거나, 이런 말들이 좀 필요하겠다 좀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연애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딱 원하는 스타일인데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 위로해주잖아. 그런데 왜 제가 연애를 적당히 한다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되게 그런 기준들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기준들이요? 네. 이렇게 본인이 까탈스러워, 죄송합니다. 본인이 까다로워진다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측면들이 보이면 저게 나한테 상처를 줄 부분들이 꽤 많다, 그럼 좀 애초에 맞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하죠. 사전에 약간 지레 짐작하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게 좀 있군요. 네, 그게 좀 약점이기도 한데, 제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보이니까 저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매력이 떨어지는 요소로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제가 서초 쪽에 되게 유명한 변호사님한테 뭐 이렇게 소송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도 했던 말이, 보통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상관없이 그런 내가 이게 이윤이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약간 밀어붙이는 이런 뚝심이 있어서 잘 되는데, 변호사 출신들은 법적으로 이게 걸린다, 이건 또 법적으로 걸리겠지,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애초에 사업 자체를 시작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큰 부자는 많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왔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그 결론이 좀 눈에 뻔히 보이니까 사전에 차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서 생기는 부작용인가요? 아마도 심리학 전공자는 약간 저랑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거고, 서울대는 조금 다른 측면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자친구 언제 사귀셨어요,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지금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아. 올해는 약간 어? 올해는 포기를 했는데, 약간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으로 그들을 만난다기보다는, 뭔가 제 나이에 이제 만날 사람들은 좀 안정감을 원하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런 걸 갖추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좀 아직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애를 조금 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 여친을 만날 때 전 여친이 이제 그런 심리적 분석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해서 네. 헤어졌다, 이런 거죠. 전 여친은 딱 그랬어요. 직전 전 여친이. 여친. 네. 직전 여친은 되게 짧게 만났는데,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안 되겠다, 안녕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헤어졌죠. 처음 이렇게 여자분 만나면 서울대 심리학과예요, 뭐 심리학 전공이에요, 아니면 서울대예요, 이러면은 여자들 반응이 어때요? 보통 한 95%의 확률로 제 마음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역시. 저는 그걸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제 마음 읽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질문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마음 읽을 수 있죠? 라는 질문 할 거죠? 하면 이제 보통 다 맞아라고 그래요. 맞아요. 내 마음 읽힐까봐 이게 겁나시죠? 근데 보통 그거 이후로는 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딱히 뭐 심리학을 써서 첫인상을 뭐 보여주진 않습니다. 저도 연애 코치 하면서 연애 코치예요라고 이제 예전에 뭐 여자 처음에 만나면 연애 잘하세요 이거부터 그러면은 저도 약간 루틴이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남들만큼은 해요. 못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인데. 괜찮다. 확실히 심리학을 배워서 좋은 거는, 그 주제가 사람들 뭐 영화 얘기하거나 할 얘기 없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심리학 얘기하면 보통 여자분들이 흥미로워 하세요. 그래서 얘기가 재밌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몇 가지 뭐 기억나는 이론들이 막 지금 상황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게 약간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저도 약간 느끼는 딜레마 비슷한 건데, 그러면은 심리 상담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곤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잘못하면 그렇게 맞죠.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심리학 전공했다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저는 또 그걸 또 넘길 수가 없죠. 그럼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 지금 상담사 하면 안 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약간 깨버린다. 남자로 보여야 되는데 상담사로 보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전 그 분위기를 깨려고 하죠. 되게 능숙하시네요. 저 하도 당해가지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연애 상담
연애 상담 나한테 소개팅 하는데? 전 남친이 막 어쩌고 저쩌고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최근에 당한 건데 그분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전 남친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네. 뭐 힘겨웠던 얘기를 계속 하길래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날 남자로 안 보는 거야? 하면서 이제 더 꼬시죠. 아. 갑자기 막 뇌가 막 미친 듯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야 이러면서 네가 나 싫어 그러면 안 해 이런 스타일. 명확하구나 선이. 왜냐면 이게 이쪽 공부를 해서도 그런 건데 척 보면 딱이다로 다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랬을 때는 보통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로 인해서 내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쓸 텐데 그걸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럼 안 해.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 마음도 되게 어떤 포인트에 끌리는지 잘 다스리는 것 같네요. 네,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보통 첫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0. 몇 초 만에 결정이 나는 건데 그게 이미 나는 좀 나가리가 됐다. 승부욕이 발동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굳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데 이 사람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 굳이 안 하는 스타일. 이게 이제 서울대 심리학과 연애 코치의 차이네요. 저는 그래도 꼬셔. 아, 그래도 만날 거야. 약간 그런 승부욕이 있는데 이게 전체 심리로 보고 저는 약간 연애에 집중하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네요. 제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가면서까지 뭘 하진 않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상처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는 상처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맞아. 그 상처도 내 마음 중에 일부입니다. 멋있다. 심리학과 출신들은 자기 마음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강한가요? 근데 이것도 공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심리학 전공자지만 그런 거에 1도 신경 안 쓰면 똑같습니다. 전공이랑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심리학을 떠나서 서울대시잖아요. 네. 서울대생들은 뭐 이성을 볼 때, 남자분이시니까 여자분을 볼 때 학벌을 많이 보세요? 이제 외모를 많이 보세요? 케바케인데 저는 둘 다 성격을 봅니다. 잠깐만, 방금 둘 다 했다가 또 성격을 바꾼 것 같은데? 복합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외모도 중요하게 보는데 학벌을 신경 쓰진 않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랑 대화가 통하냐 안 통하냐는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개팅을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좀 약간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많이 마이너스로 여겨지더라고요. 어떤 얘기예요? 경제학 얘기가 뭐 어쩌다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경제학은 수학을 많이 하니까 이과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진짜 이쪽 분야에 너무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깼죠. 말이 통한다는 게 좀 지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전혀 공유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좀 약간 대화가 안 통하니까 힘들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선배는 진짜 외모를 1도 안 보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뭘 봐요 그러면? 그분이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유학도 가시고 뭔가 계속 정이 오래 쌓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셨는지.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외모를 정말 중요하게 1학년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예쁜 사람 한번 만나고 싶어. 결혼도 예쁜 분이랑 했고 다 케바케인데 적어도 뭐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역시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느냐를 보긴 보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약간 지적 활동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아요 서울대생들이? 너무 편견인가 이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다 케바케긴 한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학벌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정확히 무슨 대학교였는데 하여간 서울대는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열등감을 표출하더래요. 나도 공부 열심히 했으면 사실 갈 수 있었는데 나 사실 이런 것도 잘하는데.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은 학교의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좀 비슷한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난 고학력이 좋아 이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에 열등을 가진 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 네. 거기에서 이제 학력에 크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난 뭐 이거 괜찮으니까 넌 너대로 난 나대로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야 이런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학력이 좀 안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면 그거에 이제 좋게 봐주는 건데 결국 자기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열등감들이 표출되지 않았나 싶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서울대생들이 연애하는 스타일은 어때요? 연애하는 스타일이 뭐 좀 독특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특이한 점은 약간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논문 같은 걸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게시판이 있어요. 수누라이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가끔 엄청난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샤랑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거기에 가끔 엄청난 분석글들이 올라오고 아, 연애에 관한 뭐 네. 연애에 대한 분석글도 올라오고 막 성적인 부분도 막 분석한 것도 올라오고 막 보고 싶다. 이게 밝기가 좀 민망하지만 입으로 그 만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엄청난 글이 있었어요. 논문처럼. 네. 5, 6년 전? 뭐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오래전에 쓰였는데 사람들이 막 기억하고 그 글 어디서 찾아요? 막 이런 것도 있고 아, 나 그거 본 적 있어요. 예전에. 뭐 여자분이 쓴 건데 자본 남자의 어떤 크기의 어떤 분포도 맞아. 그것도 유명했죠. 그거랑 뭐 잡았더니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되게 분석적으로 해서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공감했거든요. 진짜 이 사람은 경험치가 경험치 플러스 근데 여자분이 쓴 거를 왜 이렇게 네? 공감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 쪽에 되게 오래 있어서 거의 뭐 감정이 중성한 몸은 남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은 것들을 참 이렇게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좀 파악하려는 느낌이 강하다. 물론 전 저희 학교만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까지 분석하나 싶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심리학도로서 분석글 하나 스누라이프에 한번 써주세요. 성직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저 연애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묻힐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면 의외로 서울대라고 해서 막 공부 잘하게 생긴 사람만 많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만 해도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고 들어가면은 다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만 있겠지, 공부 잘하게 생긴 애들인데 깜짝 놀란 거야. 잘생기고 예쁜 애가 있었어요. 물론 다수는 아니었는데 김태희, 빈진호? 그런 사람 정말 극소수고 네. 일반인 중에서도 극소수죠. 그런 사람. 그쵸. 학교에서는 더 극소수고 그런데 점점 예뻐지고 잘생겨져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발전하는구나. 네, 후배들이 점점 잘 입고 좀 예뻐지고 멋있어져서 저는 이제 선배로서 좀 민망해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편견이 거의 이제 통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자리로 또 이렇게 모실 서울대 여자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얘기가 됐는데 아는 동생인데 그분도 와 관리가 거의 해가 갈수록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이 사람이 서울대다 이런 느낌이 정말 1도 안 들어. 모델인가? 이런 느낌? 그쵸. 제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연예인 닮은 모델 하고 있는 애 이렇게도 있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어쨌든 공부라는 게 엄청난 노력과 성실성이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잘하고 싶어 하면 조금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성실성에 더 강하게 발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 관리 잘해. 운동이나 그런 이제 어떤 외모 이런 거 꾸미기로 한다면 이제 잘하기 시작할 수도 있죠. 저는 관심 없고. 그거 이거 네 줄 이렇게 거의 뭐 그거를 하나의 이렇게 꾸미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성취할 만한 공부처럼 그런 분야로 생각하고 그쵸. 달려드는 것 같아요. 목표로 삼고. 맞아요. 이상 서울대 심리학과 분과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